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위기라는 말이 정말 많이 쓰이죠? 경기 침체 위기, 부채 위기, 환율 위기, 실물 경제 위기, 심지어 CPI 위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경제 위기? 경제가 나빠진다는 얘기겠지? 네, 사실 맞긴 하지만 정확히 뭐가 어떻게 나빠질 때 경제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지 한 번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정확한 개념을 알면 뉴스 기사나 경제 지표를 보고 경제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으니까요. 경제 위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 주체만 가지고도 그 원인과 종류를 쉽게 설명 가능해요. 경제 주체란 경제 활동을 하는 단위를 말하는데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경제 위기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경제 위기를 경기 순환, 즉 경기 사이클의 관점으로 보면 경기 침체가 하도 심해서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간 상태로 설명할 수도 있답니다. 왜? 알잖아요. 주식에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사실 지하실까지 있었던 그런 거요. 그럼 경기 침체는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국가별로 기준이 달라요. 미국에서는 2분기 연속 국내 총생산 지수가 하락할 때를, 한국에서는 보통 1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경기 침체로 보고 있어요. 올해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 이하로 예측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경기 침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까지 도달한다면 그 상태를 바로 경제 위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한국은 1979년 석유 파동, 1997년 IMF, 2020년 코로나 이렇게 3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세계 금융 위기는 준경제 위기 정도로 봅니다. 참고로 마르크스가 말한 공황이라는 단어도 경제 위기와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1929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경제 대공황이 경제 위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4대 경제 주체를 가지고 경제 위기의 원인과 2023년 경제 위기 전망을 낱낱이 파헤쳐 보자고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은 경제 주체 중 외국으로 인한 외환 위기입니다. 2022년 전까지는 세계화 시대였으니 외국도 한국에서, 한국도 외국에서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했죠. 보통 환율 위기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외환 위기예요. 이건 직관적으로 1997년도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IMF 외환 위기가 온 것은 여러 가지 핵심 원인이 있지만 한마디로 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서였죠. 이걸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다고 표현하는데 국제 환율의 기준이자 기축통화인 달러가 바닥난 상태였던 겁니다. 달러는 기축통화라 모든 무역 거래의 중심에 있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석유를 비롯해 대부분의 수입 상품을 달러로 대금 결제를 하니까요. 2022년도 11월 전까지는 킹달러, 강달러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원화 약세인 상황은 달러 유출 위험성을 키우게 되죠. 이 때문에 한국의 외환 위기, 환율 위기가 또 온다고 말들이 많았어요. 환율 위기 가능성은 있었지만 사실 그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는 않았답니다. 왜일까요? 우선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 지수와 연동되어 같은 방향으로 상승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달러 지수는 지난 환율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인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크로나, 스위스 프랑을 미국 달러와 비교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2022년도에 미국 달러 지수가 상승했다는 건 미국 달러 가치에 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강달러의 영향을 받을 때 한국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만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즉, 한국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도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전 세계 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달러 현상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어느 정도 감소하더라도 외환 위기라고 부를 정도로 위험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연속되는 무역 적자로 인해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겠지만 환율과 외환 보유고는 지켜봐야겠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두 번째 원인은 경제 주체 기업과 가계로 인한 금융 위기입니다. 기업과 가계는 대부분 은행과 관련이 있죠. 기업과 가계가 경제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항상 현금이 필요한 만큼 있는 것이 아니니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 등등과 관련된 금리가 중요하겠죠? 특히 예금 금리보다는 대출 금리가 더 중요할 겁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의 개념이 필요한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은 중앙은행은 통화량 조절이 존재의 목적이라는 걸 짚고 넘어갈게요. 즉, 돈을 찍어내고 걷어들이는 역할이 한국은행의 역할입니다. 국가 경제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돌아도, 즉 통화량이 너무 많아도 경제에 문제가 있고 통화량이 너무 적어도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여러 금융 정책을 펼치는데 그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자율, 즉 금리 정책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많은 기업과 가계가 이자율이 낮아지기도 하고 돈도 빌리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럼 국가에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겠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부담도 되고 또 돈도 빌리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게다가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해 대출금리 상승은 물론 기존 작은 회수도 일어나 통화량이 다소 줄어들겠죠. 금융위기란 여러 금융정책을 폈는데도 통화량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한마디로 나라에 돈이 돌지 않아서 생기는 위기입니다. 2022년 말부터 나온 기사들을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이 안 된다. 대출 금리가 계속 인상된다. 부도 직전이다. 건설업 관련 대출인 PF 관련 대출이 안 된다 등등등. PF 대출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은 직관적으로 아실 거예요. 전세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금리 폭등으로 자동차 구매 취소가 빗발친다고도 하고 한마디로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그럼 올해 2023년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할까요?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경제 뉴스 기사들만 봐도 돈이 안 도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부도 직전인 좀비 기업들이 넘쳐나고 가게는 부동산 대출이 한계 상황까지 몰리고 이렇게 갚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쌓인 상황은 부채 위기입니다. 이게 심화되면 금융위기로 가는 거고요. 2023년도에는 상반기부터 부채 위기가 시작된 뒤 금융위기로 심화되어 결국 경제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네요. 코로나 전후로 경제 성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풀린 통화량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태인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하니 금리를 인상해서 통화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고물가 시대에 대출까지 막힌 기업과 가게 모두 힘든 상황이네요. 인플레이션은 잡초와 같이 뽑아도 끈질기게 계속되기 때문에 고물가로 인한 금리 인상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특징도 다음 기회에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세 번째 원인은 경제 주체 중 정부로 인한 재정 위기예요. 정부는 재정 정책을 펼치죠. 재정 정책이란 정부가 정부 지출이나 조세 수입을 통해서 국민 소득에 영향을 끼치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정부야, 너 세금을 어디다 쓸 거니?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게 재정 정책이죠. 그럼 재정 위기에서 경제 위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이 오시죠? 재정 위기는 정부가 돈을 방만하게 사용하면 발생해요. 우리들도 가정 내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큰 문제 생기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정부의 딜레마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정부 지출 중에 사회복지비가 가장 큰 딜레마인데 지금처럼 경제 성장이 더디고 재정 적자가 쌓인 상태일 때 더 큰 딜레마입니다. 사회복지비를 안 쓸 수도 없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조세 수입이 줄어드니 쓸 돈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정부의 사회복지비로 감당할 것인가가 항상 논쟁거리이자 많은 의견이 오고 가는 부분이에요. 어렵지만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겠죠. 그럼 2023년도에는 정부로 인한 재정 위기가 발생해서 경제 위기로 진행이 될까요?
가능성은 다소 낮습니다. 현 정부는 재정정책에서 긴축 기조를 표방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정리하면 2023년에는 기업, 특히 건설 토목사의 대출과 가계 대출로 인해 부채 위기에 닥치고 부채 위기가 금융 위기로 확산되고 이후 경기 침체 위기에 닥쳤다가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흔히 거시경제에서 돈을 피로 비유하곤 해요. 피가 안 돌면 우리 몸에 어딘가에 병이 생기고 그 병이 몸 전체에 전이 되듯이 국가 경제에도 돈이 안 돌아서 한 군데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 문제가 국가 경제 전체로 전이 되게 됩니다. 아픈 부위는 도려내야 하니 모두들 아프고 타격이 크겠죠. 국가와 기업, 은행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경제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을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